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출판사 대표 겸 유튜버 책보고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나침판 36.5도 11호로에는 제가 연재하는 기사 중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 땅은 조선의 4배 규모. 중국 땅에 있는 고려의 개경, 서경, 남경은 어디인가. 자, 그래서 긴 내용으로 풀이했는데요. 자, 이 잡지는 국내 유일의 월간지죠.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진학정보지, 고급 정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이 꼭 봐야 되는 월간지이기도 합니다. 자, 망망대해를 나침판 없이는 표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가이드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월마다 이 잡지를 한번 선물해주면 어떤가 싶어요. 비용은 15,000원 정도고요, 여러분. 여기 훌륭하신 이제 자문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상 믿고 보셔도 되고, 앞에는 이제 대학교 관련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가야 될 나이도 아니고 전혀 필요 없는데 꼭 읽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지금 꽤 됐죠. 1년 넘게 계속 이 잡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앞에 이렇게 대학교를 보면서 사회가 이런 전공 과목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전공은 도태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학교라는 게 취업을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자기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트렌드에 맞게끔 진로 진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도 보신 말이죠.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에 관련된 글, 또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 또 뭐 온도 변화, 우주, 뭐 세특 관련해가지고도 뭐 이제 토론하는 것도 있고, 기후변화 전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광고 홍보 전문가, 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약학대학교, 요즘에 이제 의대,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수의대가 굉장히 또 안정적이라고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학대학교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사실 이 학교 공부만 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매달 이거를 아이들이 보면 미래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전불태 뭐 이렇게 해서 연마다 또 진학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는 조선보다 최소 4배 큰 나라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우리 고려사를 보면 그 강역들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혁신적인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기록,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노력에 따라서 그 사실이 뒷받침되는 물증들이 계속 나타난다.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자던 우리 역사의 진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고려 영토를 요만큼으로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쓰다 소키치가 그냥 이렇게 그린 거고요. 사실 장성도 없어요. 자, 이걸 그대로 배우고 있는데, 사실 고려사를 보면 위성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명들을, 수백 개의 지역명들, 뭐 많게는 수천 개가 됩니다. 지역명들을 찾아보면 고려의 강역이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고려의 강역은 어디다? 북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북경인가요? 북경은 옛날부터 고구려의 땅이었어요. 고구려의 평양이 고려시대의 서경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시면 이제 고려의 개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고려는 이제 송경, 소나무가 많아야 돼요. 소나무가 많아야 되고, 또 숭산이 있어야 됩니다. 네. 숭산이 있어야 되고, 또 대성산도 있고, 흥국사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 개경과 서경에 또 거리가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거리가 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개경의 조건들. 그리고 지진이 많이 나야 되는 곳. 지금 현재 개평, 당산시 개평, 당산시 개평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 고려사를 분석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고구려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이제 중국의 자치국, 속국으로 벌써 전 세계에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지만 이 왕건의 고려는 전혀 중국이랑 상관없는 거고, 중국의 속국이었던 고구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이시조선, 조선의 윗대가 바로 왕건의 고려다. 왕건의 고려는 겨우 한반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기고 있죠. 사실 이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고구려 시대 때, 삼국시대 때 고려로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고려는 같은 뜻이고요, 여러분. 실제 발음은 이제 고구리, 고리입니다. 이 고구려 고려가
왕건의 고려로 바뀌는 거예요. 고리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영토까지 그대로 거의 다 답습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에도 나오죠.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 시대 서북면은 좁았으나 동북면은 고구려의 영토보다 훨씬 더 넓었다. 고려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송나라 사서든 고려 동영에도 항상 왕건의 고려 영토는 가로가 더 긴 나라. 이건 지금 세로가 더 길죠. 자,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다. 자, 여기 또 고려 말의 기록도 있어요. 고려 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 땅의 북쪽은 몽고고 남쪽은 주구다. 명나라 주원장이다. 명나라 주원장이 고려의 남쪽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거예요. 1376년. 이때는 홍건적이 없죠. 홍건적이 다 평정이 된 때예요. 고려의 남쪽이 이 남경에서 명나라가 건국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이 고려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코리안, 고려인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불리죠. 조선인이 아니고. 북조선이라 그렇게 불리는 거고요. 우리는 코리안이다. 그리고 북경을 깔고 앉아야지만 모든 해석이 동서방위각이며 삼국사회와 고려사의 기록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또 일본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북경을 고구려 영토다 아니면 고려 영토다라고 했을 때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의 25사 지금 걔네들이 해석하는 중국이 해석하는 요나라, 금나라 그다음 원나라의 수도들이 다 엉망이 되거든요. 뒤죽박죽이 되면서 명나라 때 편찬된 그 역사서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역사는 다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글들이 이제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들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고려의 남경에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고려는 이 고려 우왕, 고려 말대의 남경을 제외하고는 이사간 남경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고려 공민왕 때까지 남경은 현재 홍건적이 들끓었던 그곳 고려의 남경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남경 개창부터 시작해서 금마군부터 시작해서 강련대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 고려의 삼경과 구역도 있는데 지금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양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경상도를 경기도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 검토를 못했어요. 검토를 제대로 못하고 편집부에 넘겨가지고 지금 좀 틀렸습니다. 사실 경상도는 경주, 상주죠. 자, 그래서 고려에는 5도 양계가 있는데 서해도는 태행산맥 서쪽이고 교주도는 어디냐? 중부로 보고 있다. 대륙의 중부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양광도는 어디냐? 그다음에 양저와 광저우예요. 그다음에 경주는 경주와 상주고 경주는 여러분 안위성 합빈 거 아시죠? 자, 그다음에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다. 자, 전주와 양자강의 중남부다. 자, 보시면 이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가 다 대각선 형태로 포메이션을 이룹니다. 자, 양계는 동계와 북계가 있죠, 여러분. 만주와 한반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송사에도 보면 이 고려의 서경, 개경, 남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는 가로 길이가 긴 나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려의 개성에는 숭산이 있다. 숭산이 지금 이 송경 위에가 숭산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동남쪽은 명주가 보인다고 합니다. 동남쪽이 영파예요, 영파. 자, 영파가 어디냐면 상하이 아래, 양장 아래입니다, 여러분. 닝보죠. 동남쪽에 명주 영파가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의 서경은 어디냐? 고려의 서경은 평양을 진영으로 삼았다. 산이 있으면 이제 진영으로 삼는데, 자, 서경이 제일 번창했다. 그러면 고려의 서경이 송나라 사서에 뭐라고 하냐면 가장 번창했다가 나와요. 여러분, 가장 번창하려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이징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래서 서경과 일주일 거리 개경, 서경, 개경, 남경이 다 송나라 사서를 봐도 일치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 하북성 쪽, 이 베이징 부근에는 여러 가지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고려사에 보면 이 불교의 나라잖아요. 절들이 많은데 그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진이 났던 데에 마찬가지로 이 지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고려에 개경했던 지금 탕산시죠. 이 탕산시 개평에는 1970년도에 지진이 나서 건물의 80% 이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도자기의 마을이죠, 거기가. 지금 현재 개경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현재 지금 중국의 도자기 주요 생산지입니다. 자, 고려 청자 여러분 아시죠? 예, 도자기를 만들었던 곳 과연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남경 부근에서 전투한 기록들이 고려 말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홍건적과 싸우기 위해서죠. 외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영의 전투지를 보면 고려 황금모기를 돌같이 잘라. 그래서 고려 말 이제 이성계 장수가 유동을 수복하지 않고 위화도획으로 해서 최영 장군을 죽이죠.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의 전투지를 보면 여러분 또 이렇게 양장한 부근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해석을 하면 이제 원나라가 요청을 해서 이제 원나라 장군과 함께 뭐 고우성 전투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고려의 군사들이 여기서 이렇게 많은 수의 군사들이 여기서 수십 차례 전투를 하려면 이 고려가 도대체 영토가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 고려 말 때 전투 장소들이 나오죠. 회암부, 고우, 그죠? 그다음에 사주, 화주, 그다음에 양자강 부근이고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남경이잖아요. 자, 명나라 주원장이 깔고 앉은 곳 남경. 그리고 여기 이제 명태조 주원장이 여기 안휘성이란 말이에요. 안휘성 출신이에요, 여기. 회수 부근이 출신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투한 곳이 굉장히 많고 이곳은 또한 이 고려 전에 후삼국의 전쟁지였으며 또 신라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타나죠. 이제 고구려랑 고려랑 같이 쓰여요, 여러분. 삼국시대 때 이 고구려를 고려로도 불렀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이 아니고 고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려가 우리 삼국과 조선을 이어주는 고리예요, 고리.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몽고가 강화도에 있는 고려를 함락을 하려고 해도 함락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싸워도 함락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려의 황제, 그러니까 고려의 원종이 나와서 항복을 할 때, 자, 이 몽고의 쿠빌라이 칸이 했던 내용들이 이 고려사에 나와요. 고려사 저료에도 당연히 나오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려는 만리의 땅을 가진 나라고 이 당태종의 함락을 하려고 해도 함락을 못하고 돌아갔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몽고한테 항복을 하다니, 야, 이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기쁨이다 라고 이제 감탄을 하면서 나온 글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의 강화에서 약 40년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개경으로 나오죠. 그때 이제 삼별초의 난도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고려의 강화는 또 어디냐? 고려의 강화는 말씀드렸듯이 개경과 서경이 있으면 이 강화라고 불렸던 것, 이 산동반도부터 시작해서 이 남경, 강화, 강도 다 이 아래쪽이다. 그리고 강화에 오련산, 견자산이 아직도 지금 산동반도에 존재하고 있다. 인천 강화도에도 고려의 강화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련산, 견자산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고려의 강화도에 고려 강화도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오련산, 견자산이에요. 자, 산동반도에 그대로 있다. 최시무신 정권의 지역명까지 그대로 있고 삼별초의 지역명이 있다. 지금 어디에? 산동반도에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이 고려의 강화가 또 아니면 고려의 우상국이 또 홍건적이 침범했다는 서경 개경이 어딘지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왜 그토록 명나라와 조선은 이 고구려를 지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황제의 연호를 없애고 조공했다로 반대로 기술을 했는지.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그 역사의 흔적, 지역명과 방위각과 또 데이터 서버, 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데이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위성지도에서 찾아보면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바로 나온다. 자, 중국이 지금 고구려의 위기감을 느낀 이유, 또 고려의 역사를 고구려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왕씨가 집권한 아주 한반도 구석탱이에 있는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이 베이징과 샹하이 인근, 자, 이 지역 자체 지금 현재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이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공이 뺏길 수 없는 땅이라고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비단 이 만주, 그다음에 몽고, 왼쪽에는 위구르, 그다음에 티벳까지
이 지금 56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 하나라도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줘서 주변국들이 강성해져서 자기네 영토를 뺏으면 안 된다고 역사 공정을 끊임없이 하는 나라예요. 자, 중국의 지금 알짜배기 땅, 베이징, 상하이. 자, 누구 땅이었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북공정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아주 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베이징은 고구려의 평양이었으며 고려의 수도였다. 서경이었다. 가장 번창한 곳이었다. 고려의 서경은 가장 번창한 곳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려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고려사를 널리 알려야 되는 이유.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은 한반도지만 고려시대까지는 한반도를 아우르는 큰 제국이었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려인, 코리안으로 전 세계에 불린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책 보고 있습니다.